안녕하십니까.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추재원입니다. 자, 이번에 추기모 12회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12월입니다. 지금 촬영 기준 12월 1일이에요. 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이 말은 기말고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 좀 빠른 학교들은 이제 내일 12월 2일부터 하는 학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조금 남은 친구들도 있는데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나머지 이제 5회차 정도 남았으니까요. 5회차 매일매일 하나씩 풀어 나가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 잘 채워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루트 3 플러스 1일 때 요 무리식을 잘 처리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무리식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유리식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얘를 통분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통분할 건데 지금 분모가 얘는 빼기고요. 이 친구는 플러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우리 쓰는 게 많아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루트 x를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a라고 볼 거고요. 자, 이 친구를 잠깐 b라고 보면서 조금 이쁘게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럼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 거냐면 다시 정리하면 a 빼기 b분의 a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그 다음 플러스 얘는 a 플러스 b분의 a 빼기 b가 오겠다. 요렇게 한번 처리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그럼 얘는 통분부터 해봅시다. 자, 통분하시면 얘는 합쳐 쓰시면 되겠죠. a제곱 빼기 b제곱이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그대로 올라가서 얘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그리고 a 빼기 b의 전체 제곱으로 나올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a제곱 빼기 b제곱 그대로 온 다음에 자, 위에는 a제곱 b제곱 b제곱은 두 개씩 있겠네. 근데 중간에 2ab랑 마이너스 2ab가 없어질 거니까 내가 여기서 a제곱 빼기 b제곱분의 뭐라고 쓰면 돼? 그렇죠. 2a제곱 플러스 2b제곱만 잘 써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나는 a제곱하고 b제곱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왼쪽으로 올게요. 자, 루트 x가 a니까 a제곱은 그냥 x가 되겠고, b제곱은 얘 제곱하니까 x 빼기 1이 나오면서 얘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럼 갑니다. 그럼 a제곱은 x고, 자, x에서 뺄 거야. 뭐를? x 빼기 1을. 그 다음에 그거 분해.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할 거니까 그거의 2배가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하시면 2x 빼기 1인데 둘이 더하면 2x 빼기 1인데 그걸 몇 배? 2배 하겠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그럼 x에서 x 날라가니까 얘는 분모가 1밖에 남지 않을 거고 나는 지금 4x 빼기 2만 구해주시면 되겠다가 결론이 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x가 루트 3 플러스 1이니까 그대로 대입했을 때 올라올게요. 자, 그대로 대입하면 4루트 3 플러스 4에서 2를 빼니까 얘는 2 플러스 4루트 3으로 정답과 비슷하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됐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A가 2가 되겠고요. B가 4가 되면서 둘의 합을 구할 거니 정답은 6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통분하는 것보다 우리 치환해서 통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 되게 많은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어차피 해봤자 저 루트 x랑 루트 빼기 루트 마이너스 1 요것밖에 없잖아. 그치? 저런 것만 잘 보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 잘 치환해서 계산 간단하게 들고 갑시다 라는 내용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답 6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 2차 부등식에 뭐가 자, 문제 끝까지 잘 보셔야 되겠죠? 얘의 부정이 뭐가 된다고? 자, 부정이 참이 되었을 때 저 a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한 다음에 더해라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얘를 일단 부정부터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우리 부정부터 좀 해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부정이라는 건 뭐지? 그렇죠. 모든이겠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x제곱 빼기 자,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은 게 아니고 크거나 같다까지 완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생각 좀 해봅시다. 선생님 분명히 2차 부등식 또는 그냥 부등식 자체를 함수의 위치 관계로 볼 수 있어야 돼서 자, 부등식은 함수의 위치 관계로 보는 게 더 깔끔하고 문제 풀 때 해석본이 많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얘들아,
왼쪽을 보면 x제곱 빼기 a 빼기 3x 플러스 4가 2차 함수죠. 자, 그럼 이 2차 함수와 x축, 0은 x축이 될 거야. y는 0이니까 x축 사이의 관계를 볼 건데 모든 애들이 항상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자, 저 2차 함수 그릴 수 있겠죠. 자, 우리 2차 함수는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자, 이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x축이 당연히 밑에 있거나 또는 이렇게 붙어있는 뭐 접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그림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다시. 자, 판별식은 우리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라서 얘는 하나 만나거나 안 만날 거니까 우리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 판별식만 잘 때려주시면 되겠다. 자, 판별식 때리면 a 빼기 3의 전체 제곱에 빼기 4, 4, 16이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쭉 풀어 나와도 되겠지만 우리 이제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친구들은 합차를 써주시고요. 그게 안 되면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제곱 빼기 6a이고요. 플러스 9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 수 있을 거고 얘는 a 빼기 7하고 a 플러스 1까지 완성시킬 수 있겠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7까지 나오니까 이때 뭐 상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최대 최소는 7과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두 개 합은 6이 나오겠다. 이 정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 중요한 건 부등식을 우리가 함수의 위치 관계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부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부정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끔 이제 이 판별식 틀리는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판별식은 틀리지 않지만 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작다 이런 거 좀 잘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도 아까 2번하고 매우 똑같은 문제가 되겠죠. 자, 갑니다.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kx제곱 더하기 요 2차 부등식이 만족할 건데요. 얘 또 뭐가? 그렇죠. 또 부정이 참이 돼야 된대. 자, 얘의 부정이 참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얘들 여기서는 조금 특별한 게 하나 있겠죠. 아까 2번이랑 조금 난이도가 조금은 달라요. 얘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왜 높은지 한번 볼게. 자, 우리 얘를 지금 어쨌든 부등식으로 볼 거란 말이야. 그렇지? 얘가 부등식인데 얘는 2차 부등식 아닙니다. 그렇죠? 자, 얘가 2차 부등식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잘 생각해야지. 왜? 우리가 이 앞에 맨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k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얘가 0인지 아닌지를 꼭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2번 풀고 쌤 2, 3번 넣어놓은 이유는 너네 그냥 이렇게 흐름상 낚여보라고 한번 넣어놓은 문제예요. 알겠어? 자, 그럼 일단 얘 부정부터 한번 때려보도록 할게요. 이놈의 부정은 다시 어떻게 한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시 k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x 그 다음 플러스 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 모든 실수니까 항상 만족하면서 부등식만 잘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말했잖아. 방금도 이야기했어요. 2차 부등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케이스를 또 두 가지를 나눠서 볼 거야. 자,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입니다. 자, k가 뭐가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고요. 케이스 두 번째는 0이 아닐 수도 있다.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고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k가 0이라고 했을 때 한번 쭉 풀어보시면 얘 없어지겠고 얘는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나올 건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얘는 절대 성립할 수가 없겠죠라는 걸 바로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왜냐면 얘는 1차 함수잖아. 그럼 1차 함수는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 함수가 나올 거고 얘는 x축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당연히 그 만나는 교점은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항상 얘들아 x가 모두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 말은 여기만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지 여기는 말이 안 된다.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예요. 자, 그럼 k가 0보다 0이 아닌다라고 표현했을 땐 무조건 이제 2차로 풀 건데, 자, 2차도 개형이 두 개예요. 그럼 정확히 말하면 이 친구도 범위를 두 개 나눠서 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랑 얘가 나올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그러면 2차 함수니까 당연히 그래프 개형이 바뀌겠죠. 자, 그럼 그 그래프 개형을 두 개 한번 그려볼 건데 첫 번째는
아래로 블록을 하나 그려보시고 두 번째는 위로 블록도 한번 그려보실 건데 그럼 봐봐 얘들아. 모든 실수야. 항상 0보다 곧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얘는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겠죠.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 그렇죠. 끝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0보다 작지 않은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양수는 절대 될 수 없겠네. 그럼 나는 음수만 갖고 가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자, 이 친구만 보게 된다면 자, 0보다 그러니까 곧 X축보다 작아야 돼. 근데 뭐 해도 된다고 해서 같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0보다 작을 때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또 마찬가지. 실근이 하나거나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무리 해볼게요. 자, 판별식 써볼게요. 자, 여기 따라옵시다. 판별식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죠.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 자, 조심. 4K죠? 예, 4K 곱하기 K 플러스 1이니까 4K 플러스 K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마찬가지 이건 막 또 전개하지 말고 K 플러스 1로 묶을 생각도 하면 좋겠죠. 자, 그럼 K 플러스 1로 묶어봅시다. 자, K 플러스 1로 묶으면 얘는 K 플러스 1이 남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4K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K 플러스 1이고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또 2차죠, 2차. 마이너스 앞에 있어. 조심해야 돼. 자, 이게 싫으면 이렇게 풀면 돼요. K 플러스 1하고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푼 다음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등호방을 바꾸는 거겠죠. 그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K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죠. K가 무슨 수였어? 음수였으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탈락시키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얘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얘 최대값은 뭐다?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 어때요? 자, 2번하고 이 3번의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주황색에 표시 잘 해주시고요. 부등식을 잘 처리하는 방법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A 합집합 B와 B 합집합 C를 준 다음에 자, 요 밑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얘도 마찬가지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문제를 보시면 자, 우리 교집합하고 합집합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연산이 2번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 무슨 법칙? 그렇죠. 분배 법칙을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럼 분배해 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자, A 자, 분배하면 A 합집합 B 그리고 교집합 그리고 뭐예요? A가 아니죠. C죠. C 합집합 B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얘 원소의 개수니까 그냥 요거 해석하면 다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위에 있는 친구가 A 합집합 B죠. 밑에 있는 친구가 B 합집합 C죠. 그거의 교집합 찾으라니까 그냥 공통만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공통 동그라미 쳐보면서 가봅시다. 자, 2가 공통이고요. 3도 공통이고요. 5도 공통이고요. 6도 공통이에요. 그럼 총 몇 개의 공통이 생겨? 4개의 공통이 생기기 때문에 얘 원소의 개수는 총 4개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렇죠? 자, 그럼 얘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산기호 2개 나오면 뭐라고? 분배 법칙을 잘 쓸 생각하시면 되고 묶어도 보고 펼쳐도 보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우리 유리함수 문제가 나왔고요. 자, 유리함수 문제에서 분명히 나올 거는 조금 정해져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계속 같은 걸 반복하는 것 같아. 자, 당연히 낯선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변형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 틀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잘 생각해 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똑같다는 건 점근선을 각각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x가 빠졌죠? 자,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점근선 위에 거 첫 번째 거부터 보게 되시면 자, 분명히 얘기하는데 점근선을 체크할 때는 제발 앞에가 1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조금 하면서 가야 실수가 적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얘는 x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y점근선은 2가 될 거야. 괜찮아? 자, 그럼 밑에 걸 봤을 때 밑에 게 지금 점근선이 구하고 싶은데 밑에가 2잖아. 그럼 얘를 잠깐 1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그럼 얘는 2로 약분해서 풀면 되니까 2로 나눌 거야. 그럼 x 빼기 2분의 b분의 2분의 ax 플러스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내가 앞에를 뭘로 만들었어? 1로 만들었으니 자, 그대로 우리 또 하던 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x 점근선은 2분의 b가 되겠고요. y 점근선은 2분의 a가 되면서 요 두 놈의 점근선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놓고 풀면 끝나겠죠. 자, 그럼 당연히 2분의 b가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을 거고요. 그리고 2랑 2분의 a랑 똑같을 거니 그대로 계산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a는 4가 되겠지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이야기했으니 정답은 2로 처리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거는 점근선에 관한 문제니까 큰 어려움 없을 거고요. 자꾸 선생님이 강조하는 요 개수를 밑에 개수를 1로 맞춰 준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도 이제 오랜만에 또 산술기하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한번 처리해 보면서 가봅시다. 자, 6번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요 이차함수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뭐 분수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최소값 구할 거니까 당연히 뭔가 산술기한가라는 생각은 문득 들 거야. 왜냐면 분수식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이차함수나 직선거리 또는 뭐 산술기 아니 코시-슈바르츠까지 가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단 체크부터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체크. 자, 당연히 우리 산술기하를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산술기하는 양수 조건하고 우리 일정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그럼 요 두 개를 잘 체크하시면 갈게. 그럼 양수 조건을 봐야 되는데 자, x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0도 아닌 실수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자, 이 친구는 당연히 마이너스 1 빼고는 전부 다 양수가 될 거고 이 친구도 0 빼고는 다 양수가 되니까 뒤에 거는 양수가 괜찮을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럼 뒤에 걸 모셔야 되는데 뒤에 거 잠깐만 얘들아 볼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니까 어쨌든 얘랑 모양을 맞춰주기 위함과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 친구를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까지 하게 된다면 여기 1을 썼기 때문에 2에서 하나를 뺀 요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도 아까 우리가 양수라고 조정했고 얘도 양수 조정했으니까 1도 양수죠?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를 만족했으니까 얘까지 체크가 완벽히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일정 조건만 보면 되는데 당연히 얘를 이제 식 조작을 해서 순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제곱과 당연히 곱했을 때 없어질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제곱분의 몇? 16과 나머지 뒤에 1을 붙여주시는 이런 순서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덩어리, 앞에 있는 덩어리와 뒤에 있는 덩어리를 더한 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할 건데 당연히 곱했을 때 없어지겠죠. 약분이 되면서 16이라는 일정한 곱이 일정한 것들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얘를 이제 산술기하를 때리기 심하면 끝이니까 그럼 얘네들은 크거나 같을 거야. 이 루트에 둘이 곱한 누구? 아까 말한 16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얘 최소값은 4, 2, 8이 나올 거야. 8.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친구들이 아니고 어디까지? 1까지 더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얘 최소값은 몇이다? 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때 x, y를 물어보진 않았으니까 그냥 9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요 정도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양수 조건하고 일정 조건을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따져가 보셔야 돼요. 알았죠?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우리 집합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제가 되겠죠. 자, 선생님 이것도 이제 오랜만에 나오니까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 자,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요. 자, 잘 들어. 우리는 이 이지창 모양을 삼지창 모양으로 바꿔서 우리가 원소를 파악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 됐어? 자, 그럼 어쨌든 집합의 표시는 당연히 중괄호가 있어야 되니까 중괄호를 날린 상태에서 볼 거야. 그럼 자, 이제 원소부터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원소는 공집합이라는 원소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어요. 총 몇 개의 원소가 있냐면 4개의 원소가 있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1번부터 어떻게 들어가나 한번 볼게, 얘들아. 자, 집합 표시네. 그럼 양 마지막에 있는 집합기호를 지웁니다. 그러면서 얘가 삼지창으로 바뀐다. 자, 그러면 1, 2. 요 모양이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자, 이게 뭐예요? 삼지창이죠? 그럼 이 모양. 중괄호가 2개 써져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자,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얘 삼지창이네. 그럼 이 모양 그대로를 여기에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4번은 중요하죠. 자, 4번은 분명히 얘기했어. 이 집합 기호 표시는 무조건 부분 집합이에요. 이 옆에 있는 친구가 A의 부분 집합입니까? 라고도 물어보는 건데, 자, 다시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자, 그래서 4번은 보자마자 참이 되셔야 돼. 어느 문제든 간에 공집합은 항상 어디 안에? 모든 집합 안에 부분 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 다음 공집합이 여기 원소에 들어가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여기 공집합이라는 모양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처리만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지창, 그 집합 포함 표시를 원소 포함으로 잘 바꿔서 풀어주시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우리 이 그래프를 주고 식을 한번 구해봐라. 왜? 4a 더하기 2b 더하기 c를 구할 문제니까. 자, 갑니다. 자, 우리 무리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였죠? 그렇죠. 우리 시작점과 방향이 있겠죠. 자, 생성해 봅시다. 자, 그럼 당연히 시작점은 우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정확하게 주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시작점 구할 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당연히 누가 0이 되는 애, 그렇죠. 여기 안에 루트 안에가 0이 되는 애가 x의 좌표고 그 나머지가 c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보자마자 c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요 a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럼 우리 어쨌든 시작점은 알고 있잖아. 그래서 루트 a에 x 플러스 2 빼기 1 여기까지 나올 수 있을까? 왜? 그래야 이 마이너스 2를 들어갔을 때 0이 나온다. 요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a를 알기 위해서 조금만 더 깊게 쳐다보시면 우리가 항상 지나는 점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얘는 당연히 0,0을 지나니까 대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는 루트 2a 빼기 1이 나오면서 따라서 루트 2a는 뭐죠? 1이죠. 그럼 얘들아, 루트 2a가 1이 되려면 a가 뭐가 돼야 돼? 그렇죠.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 뭐 쭉 다 대입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내가 궁금한 건 b잖아. 이제 얘가 안에가 ax 플러스 2a죠. 근데 2a가 곧 자리가 누구랑 똑같냐면 b랑 똑같으니까 아 뭐야 2a가 b야? 그럼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분의 1 대입하면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4a니까 여기다가 뭐 2분의 1에다가 내 4를 곱할 거니까 2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2b니까 b에다 2 곱하면 2가 되겠고요. c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잘 처리하시면 3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지금 조금 주목할 만한 거는 그나마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점을 줬을 때 앞에를 개수를 모르니 곧 그냥 a, x 플러스 뭐 x 빼기 뭐 이렇게 두고 푸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시고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a의 값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앞에는 그냥 플러스니까 당연히 위로 뻗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뭐 이 그림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잘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A랑 B가 양수라는 조건 또는 0도 포함 줬어. 자, 이 조건을 통해서 항상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건 당연히 무조건 돼야 되는 거죠. 자, 항상 성립해야 돼. 자, 차근차근 가봅시다. 자, 기억 보면 얘들아 뭔가 제곱하기 쉽게 생겼죠. 왜? 루트 때문에. 자, 제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말해서 근데 제곱을 하고 싶을 때 뭐 생각해야 돼? 부호를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A가 지금 무슨 수냐면 플러스가 나올 거고 얘도 플러스 나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양수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곱해볼게. 자, 이 친구 제곱하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얘가 크거나 같을 거야. 누구보다? A 플러스 1보다.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 누가 날아갈 거냐면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1은 똑같으니 그대로 지워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4분의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당연히 맞겠죠. 왜? A는 애초에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인데도 제곱수 때문에 0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다. 기억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 니은도 잘 보실게요. 니은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앞에가 다 플러스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양수가 나올 거고 이 친구도 양수니까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루트니까 제곱한다 라는 말은 안 돼. 자, 갑니다. 얘도 전개하시면 a 플러스 b 그리고 플러스 2 루트에 ab가 나오겠죠. 자, 얘가 크거나 같을 거야. 뭐보다? 2a 플러스 2b보다. 그럼 싹 다 넘겨볼 건데 얘들아. 싹 넘겨볼게요. 그럼 어떻게 넘길 거냐면 뭐 이쪽으로 넘길까? 자, 우리 왜 내가 쌤이 오른쪽으로 넘기냐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그럼 2 루트 ab보다 뭐가? a 플러스 b가 더 크거나 같대. 자, 이거 무슨 공식과 매우 비슷하죠? 그렇죠. 산술기하 공식과 매우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얘가 항상 크겠니? 아니죠. 얘가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애초에 얘는 산술기하 공식의 반대 표현이니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0은 돼야 되나? 잘 봐. 저거 양수 조건도 있지만 0도 0 들어가면 0은 돼요. 하지만 양수 조건에서 안 되니까 지우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친구도 이제 막 제곱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자, 큰 거 닫힙니다. 그래서 디귿이 조금 중요한 거고. 얘들아, 선생님 절대값 나오면 일단 뭐부터 하려면 범위도 체크하고 막 체크하셔야 돼. 근데 A랑 B가 양수에다가 0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얘도 양수? 양수야.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양수니까 2에 A 플러스 B잖아. 그리고 얘도 양수니까 A 그대로 나올 거고 B도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잖아.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럼 넘겨주시면 A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2A 더하기 2B니까 맞아요? 그럼 A 더하기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A랑 B는 0 또는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얘는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겠다. 정답은 기억 디귿으로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절대값 나온다고 항상 제곱하는 것만은 또 아니다라는 경험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범위를 잘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그리고 제곱할 때 제발 부호 체크하고 조금 하세요. 알겠습니까?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집합 x가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만 되는 거야. 자, 이 말 뜻은 그냥 의미 아닌 정수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의미 아닌 정수. 자, 갑니다. 의미 아닌 정수라고 판단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x에서 x로 간대요. 곧 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의미 아닌 정수에서 의미 아닌 정수로 갈 거야. 자, 그럼 몇 개 한번 좀 쭉 써볼 건데요. 자, 당연히 규칙을 조금 보셔야 돼. 얘들아, x를 4로 나눈 나머지를 볼 건데 얘들아, 4로 나눈 나머지에는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 되게 쉬워. 정확히 말하면 얘들아, 4로 나눈 나머지 뭐 있어? 0도 있을 거고 1도 있을 수 있고 2 있을 수 있고 3 있을 수 있고 4 돼요? 안 되죠. 4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겠죠. 그럼 요 4개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정답은 뭐예요? 그냥 6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풀면 끝이에요. 자, 근데 요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봐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봐봐. 0. 자, x에서 x를 함수잖아.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뭐 4, 5 몇 개 좀 더 써볼게요. 6, 뭐 쭉쭉쭉 갈 거야. 그래서 근데 얘도 마찬가지 0, 1, 2, 3, 4, 5, 6 뭐 쭉쭉쭉 가겠지. 그래서 자, 그럼 0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 1을 또 4로 나누면 1로 가겠고 2는 2로 가겠고 3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가 되겠죠. 3이 되겠고 그럼 4부터 이제 신기해지겠죠. 4는 어디로 가요? 4를 4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이니까 다시 1로 위로 올라가겠죠. 5는 1로 가겠고 그 다음 6은 2로 가겠고 그럼 나머지 7은 또 3으로 가겠고 이게 반복되겠지. 그럼 봐봐. 8은 또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지. 그럼 치역은 뭐냐면 선택받은 놈만 보는 거구나. 그럼 치역의 모든 원소는 0, 1, 2, 3밖에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6으로 갖고 가시면 되겠고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여기만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뭐 다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것도 잘 파악하셔야 되겠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x에서 x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x에서 y, 뭐 y에서 x, 뭐 x에서 실수 전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냥 막 풀지 마시고 문제를 읽고 가셔야 된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 보기의 명제 중 참인 것만 고르라라 라고 이야기해서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루트 x제곱이 x랑 똑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그냥 우리 중학교 때 또는 공수 1에서 했던 문제들과 매우 유사하겠죠. 얘들아, 루트랑 제곱하고 없애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절대값 x가 되는 거지 그냥 x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당연히 같지 않다가 되기 때문에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니까 거짓이 될 거고, 자 니은 볼게요. 모든 양수라고 나와 있고 이 옆에 있는 식들이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것도 한번 해석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뭐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얘의 최소값을 8로 알려주고 있는 거다. 그럼 나한테 최소값이 8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자, 생각해 볼게요. 자, 당연히 이 친구 양수 나올 거고 이 친구도 양수 나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 돼? 산술기하 쓸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오른쪽으로 와서 한번 볼게요. 자, 2x 플러스 x분의 8은 자, 양수 조건 만족했고 둘이 일정한지 볼까? 뭐가? 곱이. 그래서 이 루트에 둘이 곱하면 x 사라지고 이 8에 16이 나오니까 4, 2, 8이 되겠다. 그러면 8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참이 될 수밖에 없겠다. 괜찮습니까? 자, 디귿 볼게요. 실수 a, b, x, y에 대해서 자, 얘 최대값을 구할 건데 자, 여기선 또 실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산술기하보다는 코시-슈바르츠가 조금 떠오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코시-슈바르츠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를 잘 보라고 했어? 그렇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제발 제곱식을 기준으로 개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해볼게. 얘들아, 지금 뭘 제곱하면 x제곱 나오냐면 x를 제곱해야 x제곱 나오고 y도 y를 제곱해야 y제곱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우리 산술기하 말고 코시 공식 뭐였죠? 자, 그러면 xy 있으니까 3과 4가 그냥 개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개수제곱 9 더하기 4의 제곱 16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누구보다? 내가 지금 원하는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친구가 9가 되니까 자, 얘는 25 곱하기 9를 그대로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25 곱하기 9 냅두시면 되잖아. 그리고 크거나 같을 거야.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 근데 어쨌든 내가 궁금한 건 3x 플러스 4y니까 여기다 루트를 달게 된다면 얘는 5랑 3이 나오니까 15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뭐가? 절대값 3x 플러스 4y가. 왜? 루트를 씌웠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기억과 똑같은 체제로 완성이 되겠죠. 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럼 만족하는 건 15보다 작거나 같으니 얘는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15보다는 작거나 같으니 얘의 최대값은 15가 돼야 되는 거지 20이 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될 수 있겠다. 그럼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기억은 그냥 루트 x제곱, 루트에 뭔가 제곱수를 풀 수 있냐. 그리고 니은하고 디귿은 산술기하랑 코시를 한번 복습시키는 용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fx를 구간별 함수로 준 다음에 얘네 둘을 줬죠. 그때 a랑 b를 한번 더해보는 요런 문제를 줬어. 그럼 얘들아, a랑 b를 구하라는 건 당연히 a랑 b를 직접 구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될 거고요. 자,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요 생각부터 합시다. 문제 자체 내에서 뭐가 있다라고 알려줬냐면 그렇죠. 역함수가 있다라고 알려줬다는 건 당연히 이 친구는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1대1 대응이 될 거면 일단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풀이를 두 가지 정도 보여줄 거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여줄 건데 한번 해볼게. 당연히 우리 실전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우리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 당연히 f 역함수 2가 1이라는 건 양변에 f를 합성해서 f1이 2가 되는 애를 구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자, 이 친구도 역함수를 지금 다 붙어 있으니까 그냥 역함수, 합성 역함수 4가 2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선생님, 순서 어차피 똑같지 않을까요? 맞아요. 어차피 FF 합성하니까 역함수를 둘이 자리 바꿔야 되는데 그냥 F가 똑같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 F를 계속 합성하다 보면 F 합성 F2가 뭐가 된다? 4가 되는 애를 잘 구해주시면 된다 해서 식이 2개 나오면서 풀어 제끼시면 될 겁니다. 됐어?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체크 좀 하고 갈게요. 우리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자, 저것들은 잘 보시면 어쨌든 얘네들 1대1 대응이 될 건데 둘 다 1차 함수가 될 것 같아. 그치? 당연한 거 얘들아. 여기서 만약 b가 0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 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우리 기울기가 얘가 1이야. 그럼 당연히 b라는
부호는 0보다 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겠고요. 1대1 대응이니까 무조건 하나씩은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3을 넣었을 때 연속 조건이죠. 3을 넣었을 때 3 플러스 A라는 친구와 당연히 여기 3을 넣었을 때 3B 빼기 5라는 친구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연속 조건 기억납니까? 당연히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도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만나줘야 된다라는 연속 조건까지 만족시킬 수 있으니 여기까지 잘 필기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저걸 써먹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F1이 2니까요. 1은 당연히 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따라서 F1이 2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1 플러스 A가 2가 나오면서 A는 뭐다? 1이다. 자, 여기까지 나왔을 때 얘들아 그럼 요것도 이용할 수 있겠죠. 1 넣으면 4네. 4. 그러면 여기 그대로 되면 4는 3B 빼기 5니까 넘기시면 3B는 9니까 B는 3이 나옵니다. 해서 정답은 그냥 4로 처리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뭐야? 그럼 밑에 거 안 써도 되네요? 맞아요. 밑에 거 안 써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밑에 거 이용을 좀 해보기는 하셔야 되니까 밑에 거 이용 좀 해볼게요. 자, F2는 당연히 여기 들어갈 거죠. 2 플러스 A야. 근데 2 플러스 A가 뭐야? 3이잖아. 그럼 얘가 3이잖아. 그럼 F3이니까 여기다 대입했을 때 자, 마찬가지 3B 빼기 5가 4가 나오는 거 확인했죠? 그럼 아까 위에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B는 그대로 3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도 답은 똑같으니 자, 요거 연속 조건하고 기울기 조건까지 잘 생각하시면서 풀어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자, 12번. 요, 잘 봐야 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이미 문제에서 밝혔기 때문에 역함수가 있는 거지 안 밝혔는데 막 쓰시면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까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무리함수를 준 다음에 가랑 나를 조건을 만족시킬 때 A값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F합성 GX가 X 플러스 2라고 줬기 때문에 뭐 그대로 대입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쵸? 뭐 GX를 F에 대입해서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갑니다. 얘들아, 그러면 나 조건이 뭔지 좀 알겠어? 나는 일단 역함수가 있다 그랬지. 누구 역함수? G의 역함수가 있어요. 그럼 자, 이렇게 해볼까? 얘 친구 같은 경우는 내가 역함수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G3이 뭐예요? 6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 G를 합성하는 거야. 앞에 문제처럼.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GX를 여기다 직접 대입해서 얘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짓을 할 거냐면 G3이 6이니까 자, 위의 식에 그대로 X에다 뭐 대입한다고? 3을 한번 대입해보면서 함수값으로 추론을 해보자 라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추론해볼게. 자, X3 넣어볼게요. 그럼 F, G3은 얘가 뭐가 된다고? 5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G3이 뭔지 볼까? G3이 뭐였어? 6이네. 그럼 따라서 F 몇이? 6이 5가 된 애를 구하시면 될 거야.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 대입. X에 6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루트 6 빼기 A 플러스 A 플러스 1은 5가 되면서 정리해볼게요. 루트 6 빼기 A는 자, 다 넘겨서 4 빼기 A가 되겠지. 그럼 양변을 제곱하시면 되는 거잖아. 제곱해볼게요. 그럼 6 빼기 A는 자,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나오니까 자, 다 넘겨. A제곱 빼기 7A 플러스 10은 0이 될 거야. 그럼 A는 뭐 아닌 뭐 나오냐면 2 또는 5가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A가 인지 온지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하나 좀 알아주면 되겠어요? 얘를 대입해보는 거예요. 잘 봐. 분명히 말해서 수식적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럼 봐봐. 얘는 지금 분명히 얘네들 수식적 오류는 여기서 많이 발견돼요. 물이 어떤 함수의 정의역이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얘들아, 정의역. 정의역이 달라지는 부분은 보통 이제 무리 함수 내에서 2차 함수 넘어갈 때 뭐 이럴 때 말을 하는 건데 자, 얘네들이 바뀌겠죠. 그럼 여기 잘 보시면 돼. 일단 2 넣어볼게. 2 넣어봐. 루트 4. 2죠. 2 넣어봐. 2 되죠. 5 넣어볼까? 1이죠. 5 넣어볼까? 마이너스 1이죠. 얘 안 되겠다. 수식적 오류가 생기는 부분에 대입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수식적 오류가 생길 만한 부분이 분명히 얘기해서 뭔가를 제곱할 때 많이 생기니 수식적 오류가 생길 만한 것에 대입을 해서 직접 판단할 수밖에 없겠다. 됐습니까? 그 정답은 2로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애초에 얘들아 보기에 2랑 5가 둘 다 있기 때문에 찍으시면 안 돼요. 그럼 뭔가 문제 안에서 해결할 건데 선생님 자꾸 얘기한 수식적 오류에서 뭔가 발견될 수 있으니
꼭 체크를 해주십사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가진대요. 자,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원소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때 X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소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를 알려주는 거고요. 자, 그때 fx가 x제곱 빼기 22 항등함수가 돼야 돼. 얘들 항등함수는 뭐였지? 그렇죠. 자기 자신이 들어가면 누가 나와야 돼? 그렇죠.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곧 x를 넣었을 때 x가 나와야 돼. 자, 그럼 봐봐. 아, x를 넣어. 그럼 누가 된다고? x가 나와야 돼. 근데 그 x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그렇죠. x제곱 빼기 20과 x가 동일해야 되겠죠. 왜? x를 넣었지. 그러면 x제곱 빼기 20이 나왔는데 그게 x를 넣었으니까 x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x제곱 빼기 x 빼기 20이 0이 되니까 x는 뭐 아닌 뭐야? 그렇죠. 마이너스 4랑 5 두 개가 나와요. 됐어? 자,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거 곧 마사랑 5는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5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집합 x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 당연히 얘도 무슨 권? 선택권을 잘 부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선택권 부여할 거야. 그럼 당연히 될 수 있는 건 마사랑 5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마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2개, 2개. 맞아요. 그래서 곧 4개. 그러시면 안 되겠죠. 자, 당연히 4개가 맞긴 한데 거기서 뭘 빼셔야 돼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1을 빼주셔야 되겠죠. 정답은 3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솔직히 얘는 거의 암산 수준으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등함수까지 정확히 알면 얘랑 x랑 같을 거니 곧 2차 방정식이고 인수분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 2개니까 선택권 2개, 4개,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하나 뺀다.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했을 수도 되는데 좀 더 팩트를 따지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유리함수 그래프 위에 점 P. 자, 위에 점 나왔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리함수가 나왔으니까 일단 생각을 좀 해보기는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릴지 아닐지 생각할 건데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 그림 좀 그려봅시다. 자, X점근선 1이고요. Y점근선 2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가볼게요. 자, 그럼 X점근선 1이에요. 그 다음에 Y점근선 2입니다. 자, 그러면 대칭점 1,2를 지나고요. 자, K가 4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있어 얘들아. 그럼 봐봐. 내가 늘 얘기하는데 직선이 나왔을 때 유리함수는 보통 대칭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기울기가 일단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일단 대칭성 중에 선대칭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대칭점이 1,2네. 자, 우연이 아닐 것 같아요.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게 확인되면서 얘를 지날 수밖에 없겠구나. 곧 이 직선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됐어? 그럼 얘는 대칭선이 될 건데요. 이때 이 직선과 여기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를 제일 최소화할 건데요. 자, 봐봐. 당연히 우리 대칭성을 이용하면 여기서 풀이가 2가지 나올 거니까 잘 생각을 해볼게. 자,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이 직선까지 거리니까 몰라. 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데나 P를 딱 찍어볼게. 위에 점. 그러면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지. 유리함수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에 언제가 가장 제일 그거 하다고 해서 가깝다고? 제일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내가 얘를 평행이동시켜서 무슨 선을 만들어? 그렇죠. 접선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접한다라고 얘기했어. 접선을 만들어서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로 놓은 다음에 우리 뭐 하면 돼? 연립하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첫 번째. 접한다라고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했을 때 일단 먼저 한번 풀이를 좀 해볼게요. 자, 가볼게. 우리 당연히 x 빼기 1분의 4 플러스 2라는 친구와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친구가 같다고 놓고 풀 거니 우리 이거 정리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x 빼기 1분의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빼기 2가 되니까 양변 x 빼기 1을 곱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4는 자, 얘 넘기시면 곱해야 되더라. 자, 천천히 하자. x 곱하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 둘이 곱하면 플러스 x 그 다음에 k 빼기 2x
글씨가 이상해지면 안 되니까 x 그 다음에 플러스 k 빼기 2의 x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럼 x 제곱, 자 얘네들 묶어서 넘겼으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1 빼기 k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 넘기시면 k 플러스 2는 0이 나오면서 얘의 판별식이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왜? 접하니까. 자, 그럼 판별 써볼게요. 그럼 얘는 1 빼기 k의 전체 제곱 빼기 4의 k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된다. 자, 계산해봅시다. 얘 k제곱 빼기 2k니까 빼기 6k 그 다음에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그럼 얘가 0이 나오겠네. 그럼 k가 뭐 아닌 뭐야? 7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왜 두 개 나왔냐면 잘 보세요. 우리 접하는 건 여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난 지금 위에서 계산했으니까 k가 뭐야? y절편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7로 한번 갖고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는 얘가 7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했으면 끝났겠죠. 그럼 두 직선이 평행하니까 평행한 두 직선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면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0,3을 풀면 될 것 같아. 0,3이라는 친구와 여기 x 플러스 y 빼기 7은 0이라는 일반형으로 풀면 되겠죠. 그럼 거리 d는 루트 2분의 대입하면 0, 3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4니까 4가 나오면서 정답은 2루트 2가 나오겠다가 끝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근데 이렇게도 풀어내지만 너무 기니까 요것도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자, 대칭성을 조금 이용해 볼 거야. 대칭성. 자, 이거 언제 쓰는지를 볼 거예요. 얘들아, 잘 보세요. 어쨌든 제일 볼록볼록 튀어나온 데가 여기 있을 거라고 했고 분명히 거리니까 수직이 되겠지. 그럼 수직이면 너무 쉽지 않니 얘들아? 자, 이거 뭐야? 대칭선이죠. 선대칭에 대한 대칭선. 그럼 얘도 뭐가 돼? 대칭선이 되겠죠. 왜? 90도니까. 그럼 얘는 y는 기울기가 1인 x가 올 거고 몇 콤마 몇 지난다고 얘? 여기 1,3이라는 점을 지나니 1,3 아니죠. 1,1을 지나죠. 1,1을 지나니까 얘가 무조건 x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뭐야? 그럼 요 점의 좌표 바로 구할 수 있겠네. 왜? 가장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에서 대칭이 될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대칭성을 이용할 건데 여기서 이 짓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둘이 당연히 연립해서 푸는 건 어차피 똑같을 거거든요. 자, 볼게요. 분명히 기울기 얘기했지. 기울기 몇이야? 1이지.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만날 건데 자, 봐봐. 여기가 지금 2,3 이렇게 왜 자꾸 2,3이죠? 1,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몇 대 몇 대? 1대 1이니까 1대 1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몇 대 몇 대 몇 이것만 잘 계산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 루트 2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 k라고 둘까? k, m, m 루트 2가 나올까? 그럼 m 대 m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m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당연히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자, 얘 같은 건 대칭성을 이용했으면 x 빼기 1분의 4 플러스 2랑 x 플러스 2랑 갖다 놓고 풀면 될 거야. 자, 그러면 x 빼기 1분의 4는 x 빼기 1이 나올 거고 그럼 4는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되면서 x 빼기 1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지금 내가 보여주는 p는 당연히 여기가 3, 대입하면 3,4가 나오면서 얘가 2가 되면서 여기가 당연히 2루트 2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완성시킬 수 있겠다. 그럼 뭐가 조금 더 간단해 보이냐면 대칭성이 조금 더 간단해 보인다. 자, 요거는 왜 이렇게 풀 수 있었냐면 이게 무슨 선이었기 때문에 대칭선이었기 때문에 요게 가능했던 풀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요 접한다 풀이까지 잘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그죠?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A, B, C, D, E, F인데요. 지금 아마 문제를 보면 A, B, C, E, D, F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한번 변주를 준 것 뿐이에요. 자, 갑니다. 자, 이때 C랑 D를 포함하는 부분집 알겠수 또는이야. 자, 그럼 우리 케이스 분류할 건데 요것도 선생님 옛날에 두 가지 좀 알려줬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풀이를 한번 볼 건데요. 당연히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되겠죠. 자, 우리 C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래서 C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뭐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죠. D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 C와 D를 동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 C를 포함한데 어쨌든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우리 선택권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면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자, 선택권 갈 건데요. 자, C를 포함한다는 건 C의 선택권은 없어지겠지.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그럼 나머지 몇 개? 5개에 대한 선택권이 있으니까 2의 5제곱해서 32가지가 나오겠고요. 얘도 마찬가지. D를 포함하는 경우는 32가지가 나올 거야. 왜? 이번엔 D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A, B, C, E, F에 대한 선택권만 있을 거니까. 그러면 우리 어쨌든 또는은 합집합의 의미니까 둘이 더 할 거란 말이지.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어? 중복이 생기죠. 왜? C를 포함해서 얘들아 C를 포함을 해. 근데 D도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 다시 D를 포함해? D를 포함해. 그럼 C를 포함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럼 몇 번 센 거야? 2번 셌으니까 요 2개를 포함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다시 2개를 빼고 나머지의 선택권을 볼 거니까 2의 4제곱이 나오면서 16이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다 더하시면 32 더하기 32 빼기 16이니까 정답은 48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옛날에 이렇게 풀라고 우리 몇 회 전에도 우리가 했었어. 그치? 자, 뭐냐면 자, 이렇게 나와있죠. 중복이 싫으면 C를 포함해. 근데 누구를 포함하지 않아? D를 포함하지 않아. 자, 두 번째, C를 포함하지 않고 D를 포함해. 자, 둘 다 포함해. 자, 이렇게 되면 중복이 생기까 안 생길까? 절대 안 생기겠지. 자, 그럼 선택권을 잘 볼게. 이거 되게 쉬워요. 자, 선택권을 잘 보시면 C를 포함하고 D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 둘의 선택권 절대 없어. 그럼 몇 개 선택권밖에 없지? 그렇죠. 2의 4개. 4개에 대한 선택권밖에 없고, 이 친구도 4개에 대한 선택권밖에 없고, 이 친구도 4개에 대한 선택권밖에 없다고. 왜? C랑 D가 들어가. 그럼 2개 빼고 나머지 선택권. 안 들어가? 그럼 얘는 이미 선택권이 박탈된 상황이니까 얘는 3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걸 다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그래도 48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 경우의 수를 풀 때는 어떻게 본인들이 기준을 세우냐에 따라서 중복이 생길 수도 안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웬만하면 중복이 생길 수 있으니 중복을 일단 처리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됐습니까?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fx가 2x라는 걸 주고 있고요. 합성함수를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때 몇 번 합성하라고? 2021번. 얘들아, 생각을 해. 2021번을 합성할 수는 없어요. 뭐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규칙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규칙성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우리 F1의 2를 구해볼까? 그럼 또 여기서 니네 4라고 대답하겠죠? 맞아요. 뭐 4라고 해도 되죠. 그럼 똑같이 해볼게. 그럼 두 번째. 그럼 2번 합성하면 얘는 이제 F에 4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얘는 4 대입하면 8. 그래, 계속 해보자. 자, F3이야. F3의 2는 다시 얘를 대입한 거 F8을 대입하는 거겠죠? 그럼 얘 뭐야? 8 대입하면 16. 이거 쭉쭉 가겠지. 그럼 규칙성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보기를 봐봐야 돼. 야, 2021번 합성하면 점점 숫자가 계속 뭔가 2씩 곱해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겠잖아. 얘들아, 그럼 얘를 그냥 쭉 풀었을 때 F에 뭐 2021에 뭐 2를 진짜 다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찾아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2가 몇 개? 2개. 2가 몇 개? 3개. 얘는 2가 몇 개예요? 4개가 되죠. 그럼 규칙을 볼까? 한 번 합성하면 2가 되고, 2번 합성하면 3개가 되고, 3번 합성하면 4개가 되고. 왜? 자꾸 2를 곱할 거니까. 그럼 2021번 하면 2가 몇 번 곱하는 거야? 2022번을 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건 이제 규칙을 찾을 때 뭐냐면 계산 과정을 통한 규칙을 보는 거야. 다시 계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우리 내년 대수 때도 한 번 더 할 거니까 요것도 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다시 규칙성 찾을 때는 뭔가 계속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계산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우리 점근선 문제를 또 주고 있어요. 자, 이번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랑 같이 주고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때 A, B, C를 구하라는 건 당연히 요 A랑 B를 빨리 점근선 구해서 무리함수까지 완성시켜라 라고 하는 문제니까 그냥 기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점근선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또 앞에가 1이니까 우리 점근선 빨리 구할 수 있겠죠? 자, X점근선 당연히 X는 2가 될 거고요. Y점근선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 정도로 잘 처리하시면 되니까 뭐 A랑 B는 금방 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가 풀어볼게. 그럼 Y는 이라고 표현하고 루트 A가 뭐라고? 2, X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C가 나오면서
당연히 시작점 정도는 2분의 3, C까지는 구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F2가 3이니까 2,3을 지나는 점을 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3은 2 대입하면 1 플러스 C가 나오면서 C는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전부 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마이너스 12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잘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봐봐. 번호에 쫄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늘 풀 수 있는 거 위주로 잘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은 호흡이 진짜 긴 문제니까 한번 차근차근 볼 거고요. 자, 일단 요 함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뭔가 이제 순서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순서상. 왜냐면 이제 우리 정의역과 공역은 정해져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어디로 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으니 차근차근 파악을 좀 해볼게요. 자, 앞에 있는 집합 x, y, z 정도는 다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f랑 g를 x에서 y, y에서 z까지 줬으니까 이런 것들 잘 파악하시면서 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g라는 함수도 알아야 되고 f라는 함수 또는 합성함수까지 알 필요가 있으니 그림을 그려가 보면서 해볼 거야. 자, 당연히 얘들아 이제 합성함수를 그릴 때는 f를 먼저 처리하고 g를 처리할 거기 때문에 자, f부터 한번 그려볼게. f, x에서 y로 간 다음에 y에서 z를 가는 게 되는 거고 자, 당연히 f를 먼저 계산하고 g를 하니까 얘가 그냥 g 합성 f가 되겠죠. x를 f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g를 처리할 거니까 그럼 얘가 1, 2, 3이에요. 그리고 얘는 3, 5, 6이죠. 그리고 얘는 2, 4, 5입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 자, 첫 번째 가조건부터 볼게요. 얘들아, 가조건은 g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1이야. 그러면 g는 3, 5, 6을 다 쐈을 때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1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봐봐. 2랑 4랑 5를 다 더하면 11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니까 얘는 전부 다 선택이 돼야 되니까 얘는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얘네들 다 더하면 1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전부 다 11이 돼야 되네. 그러면 1대1 대응을 알려주고 있는 거 그 외에는 절대 없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나를 보기 전에 다부터 볼까? G6이 며칠에? 2래. 그럼 얘가 2가 되는 순간 나머지 3하고 5는 2를 갈 수 없으니 G5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랑 누구냐면 G5가 될 수 있는 건 4랑 5 중에 하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순서상이 나오겠다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나한테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나라는 조건이겠죠. 자, G 합성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4라고 줬어요.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4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얘들아, 지금 얘에서 타고 갔을 때 선택받을 게 누구밖에 없다고? 4밖에 없어. 왜? 이거 모두 다 더해봤자 4 나올 수 있는 건 얘로만 직결이 돼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얘들아,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이 모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자, 한 군데로 가셔야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F는 상수함수가 돼야 된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만약 얘들아 봐봐. 지금 G라는 놈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막 얘네가 어디론가 갈 거야. 근데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뭐 5가 5로 갈 수 있고 3이 4로 갈 수 있는 이런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1이 뭐 3으로 가고 뭐 2가 3으로 가고 3이 6으로 갔으면 치역이 될 수 있는 건 자, 얘 타고 타. 얘 타고 타. 얘 타고 타면 얘네 둘 다 선택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은 6이 되면서 4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곧 4가 나오려면 이것밖에 안 되지. 무조건 4로밖에 갈 수가 없다야. 그래서 완성시킬 수 있는 건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예를 들어 3이 3으로 간다면 자, 1, 2, 3이 모두 어디로 가? 3으로 가. 그럼 3이 4로 가니까 모든 치역의 원소의 합은 4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뭐야 얘들아? 지금 당연히 내가 첫 번째 노란색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1대1 대응을 만들었지만 뭐 다른 것도 한번 또 만들어 볼까? 밑에 1, 2, 3 한번 더 써볼게. 1, 2, 3, 3, 5, 6 그 다음에 2, 4, 5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지금 F6이 똑같아. 보라색으로 F6이 2로 가는 건 똑같은데요. 그럼 이번 얘들아 1대1 대응했을 때 무조건이야. 무조건 3이 4로 갈 필요가 없고 5가 5로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럼 파란색으로 봤을 때 3이 5로 가고
5가 4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면 이 1, 2, 3은 전부 다 어디로 갈 수 있냐면 5로밖에 못 가는 상황이 나올 거야. 그래야지 얘가 4로 도착하면서 합성함수 모든 원소의 합이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 말고는 더 없겠죠. 1, 2, 3이 6으로 가면 얘들 2밖에 못 가니까 절대 치역의 원소의 합이 4가 될 수가 없다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노란색부터 볼게. G5가 여기서 5가 될 거야. G5가 5야. 그럼 F1은 3이야. 그래서 얘는 8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얘들 더했을 땐 8이라는 첫 번째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란색 볼게. G5가 어디가? G5가 4로 가. 근데 F1은 어디로 가? 5로 가. 그럼 얘는 9가 되면서 둘 중에 작은 값은 누가 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얘는 답이 8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치역의 합으로 인해서 1대1 상수함수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해석을 잘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치역들의 모든 원소합인데 이제 여기서 머릿속에 띵 하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있을 거야. 누군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인데 선생님, 얘 지금 이렇게 쭉 가면 4니까 4를 총 3번 가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치역의 모든 원소는 치역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겠죠. 함수값 하나잖아. 이렇게밖에 안 나오겠죠. 그럼 이거 집합에서 원소가 4, 4, 4 나오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냥 4 하나만 쓰는 거니까 원소의 합은 4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중복으로 더할 수 없어. 이게 얘 때문에 그렇죠. 원소 때문에 그래. 원소는 중복으로 쓸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는 우리 카드 문제가 될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 자, 한쪽 면에는 자연수, 다른 쪽 면에는 영문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있대요. 자, 이 카드가 한쪽 면에는 홀수가 적혀 있으면, 자, 여기서 포인트를 줘야 되겠죠? 적혀 있으면, 뭐뭐이면, 자, 그래서 얘가 가정이 되겠죠. 이 친구가 결론이 될 거야. 자,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쪽 면에 홀수가 적혀 있으면 그 뒷면에는 당연히 자음이 적혀 있어야 된다라고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규칙을 따른다 했으니까 얘가 분명히 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고, 그럼 얘가 참이면 무슨 명제도 참이라고? 그렇죠. 대우 명제도 참이니까 대우 써볼게요. 자, 그럼 다른 한쪽이 뭐가 아니면? 자음이 아니면, 곧 모음이면, 자음이 아니면 모음밖에 없겠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럼 다른 쪽은? 그럼 한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다른 한쪽엔 홀수가 아니다. 뭐? 짝수다. 홀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짝수가 나와요. 그럼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뒤집어 볼 때 뭐만 체크하면 돼? 일단 봐봐. 가정이지. 그럼 그걸 뒤집었을 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앞에 것만 보면 되지. 얘를 뒤집으면 돼. 얘도 뒤집어 보면 돼. 왜? 한쪽 면에 홀수가 있어? 그럼 뒤집었을 때 자음이 나와? 그럼 되는 거잖아. 안 나와? 그럼 넌 버리는 거지. 그래서 꼭 반드시 뒤집어 봐야 되는 건 홀수랑 모음만 뒤집으면 되는 거야. 선생님, 자음 뒤집으면 되잖아. 자음을 뒤집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을 먼저 했을 때 되네? 그러면 통과. 안 되면 불통과.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해볼게요. 그러면 홀수 몇 개 있냐면 1, 3, 7이라는 3개의 카드를 뒤집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음은 A랑 2밖에 없으니까 총 몇 개? 5개의 카드를 뒤집어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그냥 대우를 내는 문제예요. 대우를 니네가 볼 수 있냐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실수 전체 집합 아래 두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쌤 쓰는 거야.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요. 그럼 일단 A, B부터 판단하고 들어가 볼게. 얘들아, A, B 중에 A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얘 인수분해하게 된다면 X 플러스, 왜 쓰냐? X 플러스 9랑 X 마이너스 2가 있겠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얘는 마이너스 9부터 어디까지? 2까지라는 범위를 가질 수 있겠다. 자, B는 아직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가볼게요. 가랑 나 조건을 잘 볼 건데 얘들아, 가 조건이 좀 중요해. 요거를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자, 합집합이 실수 전체다라는 건 모든 걸 아우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합쳤을 때. 자, 그럼 나 조건부터 볼까? 자, 얘는 뭐야? 교집합이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5 미만이래요. 자, 그림 좀 그려보면서 갈게. 자, 첫 번째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저 노란색 그래프를 좀 봤을 때 지금 마이너스 9부터 어디까지? 2까지만 될 거야. 그래서 자, 근데 이게 지금 A라는 집합에 대한 범위가 될 거잖아. 그럼 난 이제 B에 대한 범위를 볼 건데, 자, B 봐봐.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누가 막아야 돼? 마이너스 5보다 작다고? 그럼 마이너스 5보다 작다를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쭉. 당연히 얘 누구 거야? 당연히 얘는 B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공통이 여기가 생겨줘야 돼. 됐어? 그럼 나머지는 얘들아 잘 들어야 돼. 나머지는 실수 전체를 아우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초록색이 쭉 내려가니까 음수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마이너스 9부터 2까지도 완성이 됐어. 그럼 오른쪽이 비어 있잖아. 그럼 오른쪽을 잘 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돼? 공란이 생기잖아. 비어 있다고요. 비어 있으면 합집합의 실수 전체가 될 수 없으니 빠짐없이 다 채워주셔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빠짐없이 채워주려면 당연히 얘가 똑같이 2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얘들아 지금 봤을 때 얘 2 갖고 있죠, 노란색이. 그럼 초록색은 2를 가지면 안 돼요. 가지시는 순간 교집합이 망가집니다. 뭔 말이야? 얘는 지금 공통이 여기만 있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초록색이 색칠이 된다면 2도 공통이 되면서 여기 안에 2가 들어갔었어야 되지. 근데 그게 없잖아. 그래서 얘는 뚫려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안 붙여도 됩니다 라고 생각해도 돼. 됐어?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초록색에 대한 근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라고 줬으니 다시 한번 역으로 풀 때 저 친구 지금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나올 거고 x축이 이렇게 있을 건데 0보다 큰 쪽은 이쪽이랑 이쪽이 될 거니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2가 되면서 그냥 실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이 친구의 근이 마이너스 5랑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a랑 b는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어떻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우리 2차 방정식 나오면 근과 계수 관계 썼죠. 두 근의 합은 마3이니까 a는 그 부호 반대인 3이 나올 것 같고 b는 두 개의 곱인 마이너스 10까지 정확히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3에서 마이너스 10을 빼면 그냥 13으로 계산이 완료가 되겠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잘 보세요.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부등식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합집합이 전체고 교집합을 잘 유도하시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고 0보다 크고 5보다 작은 y 값에 정수만 볼 거니까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뭐가 있냐면 x가 될 수 있는 건 1, 2, 3밖에 없을 거고 이 친구는 1, 2, 3, 4 총 4개가 있겠죠. 자, 이때 정수 xy에 대해서 자, p라는 게 있는데 자, not p라는 건 뭐냐면 얘가 아니다라는 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x 빼기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전체 제곱의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를 구하시는 건데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차라리 얘들 1이 아닌 걸 구하는 것보다 1인 걸 구해서 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생각해보자. 얘들아 x가 될 수 있는 거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죠. y가 될 수 있는 거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러면 나는 전체가 몇 개인 건 알아, 순서상이? 전체 순서상이 12개라는 걸 알아요. 거기서 당연히 p의 원소의 개수를 뭐 하면 돼? 둘이 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얘를 원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1,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제곱수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럼 순서상을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우리 오른쪽으로 와서 계산해볼게. x 빼기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전체 제곱이 1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곱수 더하기 제곱수가 1이 되려면 뭐랑 뭐가 되냐면 이 친구가 0이 되거나 1 또는 1이 되거나 0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케이스를 분류할 때 첫 번째 x 빼기 2가 0이 될 거니까 그냥 x는 2가 되면 돼요.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얘가 문제야.
그럼 얘들아 y 빼기 3이 뭐가 돼야 돼? 1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제곱수가 1이니까 됐어요? 자 그럼 얘 y는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y는 2가 나올 거예요. 자 선생님이 그 일일이 다 해주는 건 뭐냐면 요 안에서만 놀아야 돼. 그 밖을 벗어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x가 2일 때 4, 2일 때 4 있고 2일 때 2도 있으니까 오케이 p가 될 수 있는 거 일단 총 두 가지의 순서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노란색으로 할게. 이번엔 y 빼기 3이 0이 돼야 되니까 y는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y는 3 여기 존재할 수 있겠죠. 됐으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 그럼 x 빼기 2가 뭐가 돼야 돼?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x는 2를 더한 3하고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x3이 있고요. x1도 있으니까 전부 다 통할 수 있겠지. 그럼 총 얘도 몇 개? 2개가 있을 거니 여기서 12개에서 4개를 빼니까 몇 개입니까? 8개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께 일일이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정해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얘를 지켜주면서 해야 돼. 그냥 막 저기 2개 나오겠네, 여기 2개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낚시에 걸릴 테니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두 집합에 대해서 자, 선생님 이번엔 다 써줬는데요. 해석을 하기 위함이야. 자, A라는 집합은 일단 요거를 얘들아 뭐 순서상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우리 얘네들을 유리함수 직선으로 볼 수 있으니 뭘로 봐도 돼? 그렇죠. 얘네들을 좌표로도 내가 조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좌표. 자, 좌표로 볼게. 그러면 지금 유리함수의 좌표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3부터 4까지의 좌표. 그 안에 있는 좌표 모든 좌표들과 다시 B라는 좌표. 자, 1차 함수에 대한 좌표를 볼 건데요. 그 두 개의 교집합. 교집합? 좌표를 줬는데 교집합이라는 건 뭔 소리야 이거? 아, 교점이구나. 그럼 교점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게 뭐래니?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소리는 교점이 있다라는 뜻이죠. 교점이 없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자, 교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말했죠, 선생님이. 유리함수랑 직선 나왔는데 만나는 점 그려야 된다고. 자, 그려볼게요. 자, x 몇이죠? 점근선 2죠. 자, 이제 바로바로 나와야지. y 점근선 뭐죠? 마이너스 2죠. 자, 선생님 지금 이렇게 오른쪽을 길게 그린 이유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3부터 4까지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3부터 4까지 좀 넓게 그릴게 얘들아. 4. 됐어? 여기까지만 그릴 거야. 자, 우리 K도 한번 구해볼게. K 구할 거야. 2 넣으면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럼 난 이제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라는 뜻이 될 거야.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 1차 함수 조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이 친구 정리하면 y는 mx 플러스 2n-1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너한테 뭘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 기울기를 안 알려줬으니까 당연히 뭘 알려줄 수밖에 없다고 했어? 그렇죠. 기울기를 안 알려주면 당연히 점을 알려준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당연히 2보다 왼쪽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보다도 위에 있을 거니까 대략적으로 표현했을 때 아, 이쯤에 있겠다라고 그냥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 여기서 그은 직선과 유리함수에 있는 요 직선, 요 곡선 사이 거리에서 무조건 만나야 돼. 그럼 아무렇게나 그려볼까? 그럼 내가 이렇게 그렸어. 자,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그럼 돼, 안 돼? 되는 거겠지. 그럼 잘 봐. 그럼 내가 이제부터 얘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로 얘를 내려도 보고 올려도 보면서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쭉쭉쭉쭉 내려볼까? 쭉 내리다가 어디까지? 이 범위 안에서 만나야 되니까 아,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구나. 그럼 얘가 경계. 다시 올렸을 때 어디까지? 쭈쭈쭈쭈 여기까지. 그럼 얘도 경계. 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밖에 움직여. 그래서 움직여야 이만큼씩 만날 수 있겠죠. 됐어? 자,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m의 범위인데 여기서 m이 의미하는 건 뭐죠? 그렇죠. 기울기가 되겠죠. 자, 기울기에 대한 범위를 구할 건데 잘 보세요, 얘들아. 이 경계와 경계를 잘 봤을 때 이 기울기가 빠르게 내려가고 얘는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큰 거고 얘가 작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기울기 구할 거야. 그럼 이 지나는 점 하는 친구랑 여기 있는 점들 두 개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점 두 개 구해볼게. 그럼 요 친구 점은 3을 대입한 친구니까 빨리 대입해볼게. 3 대입하면 1이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3, 마3이 나오겠죠. 그럼 요 좌표는 그냥 3,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자, 요 친구 대입해볼게. 그럼 얘는 4콤마가 되고 4 대입하면 2분의 4 대입하면 뭐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5가 나오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자, 그럼 기울기를 각각 구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빨리 한번 계산해봅시다. 자, x 증가해볼까?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는 5만큼 증가했네. 그럼 첫 번째 5분의 자, 마이너스 1부터 마3까지 내려갔네. 그럼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보단 크거나 같을 거야. x가 아니죠. 기울기가. 그리고 크거나 같다. 자, 갑니다. 자, x 증가량 볼게요. x 증가량은 뭐냐면 6이 되겠네. 그럼 6분의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까지 떨어진 거네. 그럼 얘들아 얘가 마이너스 2분의 2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가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자, 계산했을 때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위아래 20 곱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3이니까. 됐어? 그럼 따라서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문제를 풀 수 있으니 정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꼭 찾아주셔야 되고요. 유리함수랑 직선이 나왔을 때 무조건 그림부터 그리셔야 돼. 와, 같다고요? 그럼 이거 갖다 놓고 풀어볼까요? 그러시면 너무 큰일 나. 그래서 범위까지 잘 체크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AB가 2고요. AC가 3이고요. 각도 A 여기가 30도라고 주고 있네요. 자, 그때 ABC 변 BC 위에 P가 있는데 각각 수선의 발을 MN이라고 한대요. 그때 PN분의 AC 분의 더하기 PN분의 AB에 대한 값을 구해버려요. 자, 그럼 아는 것부터 해볼까 얘들아? 자, PM은 뭔지 모르니까 냅둘게. 자, PM 분의 자, 뭐 AC인가요? AC 몇이죠? 3이죠? 플러스 그다음 PN분의 AB겠죠? 2가 나와요. 얘 최소값 구할 거야. 자, 볼게. 어쨌든 우리 분수식도 나왔고요. 얘네들은 다 길이에 대한 식이니까 산술기하를 쓸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아. 됐어? 그럼 얘도 산술기하를 조금 써볼 건데요. 그럼 당연히 양수 조건은 기본적으로 된 것 같아. 왜? 길이잖아. 그럼 이제 일정 조건만 보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럼 식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긴 해. 맞습니까? 자, 해볼게요. 얘들아, 그러면 우리 저 30도도 이용을 해야 되겠고 뭔가 다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생각해볼게. 선생님은 지금 요 PM을 X라고 두고 PN을 Y라고 두고 풀어볼 건데요. 얘들아, 각도를 줬을 때 잘 생각해보자.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하면서 가자. 얘들아, 각도 있지. 삼각형에서 각도를 줬을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길이를 표현할 수도 있긴 한데 보통 넓이를 조금 이용을 해볼까? 라는 생각 해볼까? 넓이? 그 넓이를 이용하려면 길이까지 알아야 되니까 그냥 괄호치고 길이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 굳이 문제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는 표현이 조금 보일까?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는 표현을 조금 보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보조선을 그릴 건데 보조선을 왜 그리는지 볼게 얘들아. 잘 봐. 우리 넓이를 조금 이용할 거거든요. 얘들아, 지금 보시면 얘가 90도고 얘도 90도니까 내가 수선 그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 거야. A랑 P. 자, 왜 이런 보조선을 그냐면 우리가 늘 쓰는 건 직각 삼각형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직각 삼각형도 보이고 여기도 직각 삼각형이 보일 건데 잘 들어봐. 얘들아, 우리 넓이를 이용한다 했으니까 위에 있는 걸 S1이라고 하고 밑에 걸 S2라고 해볼게. 자, 뭐냐면 지금 A 삼각형 A, P, C를 S1이라고 볼 거고 삼각형 A, P, B를 S2라고 할 건데 그 두 개를 더했을 때는 요 전체 삼각형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거든요. 자, 그때 전체 삼각형이 나오니까 전체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내가 여기서도 수선의 발을 내려서 높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둔각 삼각형인 거지. 그럼 볼게 얘들아. 잘 봐. 자, S1은 되게 쉬워요. 자, AC를 밑변으로 가지고 얘를 높이로 가지니까 2분의 3Y가 될 거야. 따라오고 있을까 여기까지? 다시 밑변이 3, 높이가 Y니까 2분의 3Y가 될 거고 자, 밑에 거 S2는 자 2가 되겠고 여기 높이가 X가 되는 거니까 2X여서 그냥 X가 되겠죠. 자, 그럼 두 개를 합친 게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볼 건데 자, 전체 삼각형 넓이는 여기가 2잖아요. 됐어?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봐도 돼. 이게 안 보여. 빨간색이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이렇게 가도 될까? 자, 그럼 얘를 밑변으로 보겠다는 거거든. 그럼 높이는 여기서 이만큼을 내리겠다는 거잖아. 됐어? 그럼 잘 보세요. 너무 쉬워졌죠? 너무 쉬워졌죠? 얘가 3이잖아. 그럼 전체 넓이는 2분의 3 곱하기 높이. 높이는 30도, 90도, 60도가 되겠지. 그럼 90도일 때 2니까 30도일 때 뭐겠어? 1이 되겠죠? 그럼 높이는 1, 2분의 3이 되는 게 확인되겠죠. 따라서 나한테 주어진 식은 2분의 3y 플러스 x가 뭐다? 2분의 3이다. 그래서 2를 곱해서 정리해볼게. 그럼 2x 플러스 3y는 3이다 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아마 요거 찾아내는 게 어려울 거라서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도형 문제를 넣는 거야. 그래서 얘를 좀 체크를 잘 하고 보조선을 잘 보세요. 자, 그러면서 또 힌트를 또 줘야 되겠지. 보조선은 보통 우리 보조건이 아니지. 보조선은 보통 우리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내는데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돼. 또는 우리 뭐 있지? 원에서 중심 반지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잘 생각해 주시면서 필기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가 뭐냐면 x분의 3 플러스 y분의 2가 될 건데 얘 최소값을 구할 거야.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산술계를 쓸 거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죠. 산술계 쓸 거니까 2 루트에 xy분의 6이 될 거야. 그럼 따라서 얘 최소값을 구하려면 밑에 분모의 최대값을 구해줘야 분모가 점점 커져야 전체가 작아지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산술계를 쓰겠지. 그럼 잘 들어봐. 선생님이 이제 4회 때 이제 현강에서 얘기했던 것도 있고요. 우리 그 전전 회차에서도 얘기를 했었어. 맞죠? 전 회차인 것 같아요. 전 회차 13회차 때 얘기해서 산술계를 몇 번 쓰면 중요한 거 진짜 많이 나온다. 산술계를 2번 쓰면 2번 이상 쓰시면 뭐 하라고 했지? 그렇죠.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꼭 생각을 하고 풀라고 이야기를 했어. 됐어? 자, 그럼 산술계 써볼 건데 어쨌든 얘도 한번 산술계 써볼게. 얘는 이 루트에 뭐가 돼? 6xy가 될 거야. 괜찮겠어? 그럼 잘 들으세요. 그러면 어쨌든 등호가 성립할 때 우리가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2x랑 3y가 똑같다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니까 얘들이 똑같아야 돼. 그럼 둘이 똑같다는 건 3y가 2x가 되겠지. 크로스로 곱할 거니까. 그럼 얘들이 어때? 오케이. 똑같아. 똑같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 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그럼 얘가 3이네. 넘기세요. 그럼 2분의 3. 보다 작거나 같아. 뭐가 루트 6xy. 그럼 제곱. 그러면은 4분의 9가 6xy니까 따라서 6xy는 자, 곱해볼까? 6분의 1 곱하시면 8분의 3이 되는 게 보이게 되겠죠. 그럼 최대값은 8분의 3이니까 그대로 대입하게 되신다면 자, 얘는 2 곱하기 루트에 잘 봐. 역수잖아. 그럼 3분의 8의 역수니까 3분의 8 곱하니까 2, 8에 16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2, 4, 8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최소값은 8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다시 산술계를 쓰려면 당연히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무조건 노란색을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삼각형에 대한 각도가 나왔을 때 길이와 넓이로 표현할 수 있다와 보조선은 직각삼각형이 나오게끔 그리거나 어떻게 원이 나오면 중심하고 반지름 정도까지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삼각형이 얘들아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빨간색까지 알면 좋겠지만 모르겠으면 뭐 초록색에서 내려되죠. 그래서 밑변에 대한 관계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은 실수 K에 대해서 직선 Y는 K. 자, 상수함수죠. 자, 상수함수랑 자, 밑에 무리함수긴 하지만 무슨 함수지? 무리함수의 절대값 함수가 되겠죠. 그때 걔네들의 교점의 개수를 NK라고 한대. 자, 새로운 함수가 또 출몰했어요. 새로운 함수의 출현입니다. 얘들아, 새로운 함수는 우리가 당연히 문제를 만들어 보셔야 되겠고요. 교점의 개수니까 당연히 언제 만나는지 알아야 되는데 수식으로 표현하기는 너무 어려우니 제발 내가 말했어. 무리함수가 나오고 뭔가 절대값 정도 나오시면 제발 이 두 개를 뭐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눈으로 확인해 주시는 방법이 가장 먼저 직관적일 거다라고 이야기해서요. 제발 그림 그리는 연습 좀 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자, 그럼 무리함수부터 그려볼 건데, 그럼 얘는 시작점이라는 게 1,마삼이 되면서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림까지 알 수 있을 테니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릴 거야. 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왜 x축을 그리냐면 당연히 절대값이니까 뒤집어 올릴 거예요. 어떻게? x축을 기준으로 뒤집어 올리겠다는 거지. 그럼 1,마삼이니까 뭐 대략 1, 뭐 1이 여기 있고 마삼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겠지. 그럼 대충 이렇게 볼 것 같아. 그럼 1,마삼을 그려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자, 근데 어차피 뒤집을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뒤집을 거니까 얘가 뒤집으면 얘가 1,3이 되도록 하는 그래프가 완성이 될 거야. 뭐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충 그릴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러면 이때 얘는 계속해서 뭐냐면 좀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릴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계속 올라가겠죠, 이렇게. 됐어? 자, 이때 y는 k를 그렸을 때, 자, 그럼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얘들아. 예를 들어 k를 내가 밑에다 그리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안 만나겠죠? 다시 뭐 0에다 그러면 몇 개 만날까? 뭐 한 개 만나겠죠. 그럼 조금만 위로 올려볼까? k를? 그럼 두 개 만나고 뭐 얘는 뭐 한 개 만나고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것 같아. 자, k를 그림에 따라서 어때요? k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자, 볼게. 자, k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와 k가 몇일 때? 0일 때와 k가 몇일 때? 2일 때와 k가 몇일 때? 4일 때를 다 나눠서 볼 거니까 차근차근 해석해 볼게. 자, k가 마이너스 2니까 k가 음수? 그럼 밑에 있겠네? 그럼 만나는 거 보여? 안 보이겠지. 얘는 0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k가 0이라는 건 x축에 딱 붙어있는 놈이니까 몇 개 만나요? 한 개 만나겠죠. 자, k가 2라는 건 다시 3보다 어디 써야 돼? 아래에 써야 되니까 뭐 이 세 번째가 맞겠죠. 자, 그래서 하나, 둘 해서 두 개가 나오겠죠. 자, 마지막 네 개. 네 개? k가 4일 때는 3보다 위에 있으니까 한 개만 만나겠죠. 그래서 싹 다 더하시면 정답은 4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은 문제를 알고 이렇게 푼 거 아닌가요? 아니죠. 선생님은 지금 밑에서 차근차근 그어봤지. 자, 밑에서 안 만나죠. 한 개 만날 수도 있네. 두 개 만날 수도 있네. 그렇죠? 뭐 한 개 만날 수도 있네. 그래서 조금 그런 케이스들을 나눠서 본 거기 때문에 뭐 너니까 그렇게 풉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고요. 당연히 그림을 그려보면서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했죠. 상황을 파악할 필요 있다. 경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를 좀 알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직접 그려봐야 내가 어떻게 만나는지 알지. 선생님은 답을 아니까 그렇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답이 없어, 얘들아. 이거 너네들이 그려봐야지. 선생님도 얼마나 많이 그려봤겠어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그 세로 함수 만들 때 제발 좀 그려보시면서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요번에도 이제 12회를 마무리해봤는데요. 어때요?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어려운 거 2개 정도, 뭐 산술기의 도형 정도나 그 앞에 있는 것들, 뭐 경우의 수 정도들은 있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매우 할만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안 틀렸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뭐 많이 틀린 친구들은 복습을 더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자, 12회 정도면 낫배드인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정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촬영 기준 12월 1일입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자꾸 강조하고요. 자,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겠죠. 26학년도.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연말에 즐겁게 저희랑 윈터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11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